예, 안녕하세요. 백억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러분들과 뉴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공감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20대보다는 30대, 40대 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공통사항들, 자, 이제 뭐 영끌까지 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족한 자금들. 왜 부족할까요? 지금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든 구축이든 굉장히 가격이 비싼 지역들이 많고요. 또 이제 그 수도권 지역도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굉장히 가격이 그 많이 비싸요. 진짜 돌아다녀 보시면. 예, 그랬을 때 지금 대출 규제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LTV라는 것도 이제 규제 지역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고는 있는데 일단은 상위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 내가 갖고 있는 실자금 이게 진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커질 수밖에 없는 자금 우리가 근로소득 또는 이제 맞벌이를 통해서 자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30대 40대가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마련할 때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진짜 어려워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또는 우리가 또 신용이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또 직장도 좋으신 분들 대출 많이 나오는데 그 신용대출로 어떻게 부족한 자금을 좀 충당해서 주택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그 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그 막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살펴보는 기사 한번 보시고 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주제로 오늘 주제로 한번 선정했고요. 지금 뭐 평균 가격이지만 뭐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압구정동 26억 원 넘어가고요. 청담동 18억 원, 뭐 잠시 17억 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에 11억 5천. 자, 그리고 양재동 같은 경우나 우면동 같은 경우에도 11억 2천, 5억 9천. 도곡동 뭐 15억 3천. 예, 그 다음에 뭐 신길동 같은 경우에도 뭐 6억 천. 자,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뭐 신길동도 뭐 평균적으로 6억 천이긴 하지만 지금 뭐 신길동 신길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 34평 지금 매물 호가가 12억 8천에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주변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신길 센트럴자이 지금 34평형이 지금 1년 차인데요. 14억 한 2천만 원 정도 전후해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길 뉴타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T형 같은 경우에도 34평이 지금 평균 13억 7천 정도 전후해서 호가가 34평이 나와 있고요. 지금 서울이든 경기도든 어딜 가든 지금 34평 기준으로 보면 자 9억 원 전후 또는 1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에 그 매매 효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주택 가격은 다 올랐는데, 자, 대출을 이렇게 옥죄다 보니까, 일단 내가 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요. 일단 자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인데, 지금 규제 지역이라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막아놨잖아요. 또 경기도 일부 지역, 또는 그 지방에 좀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광역시, 그러니까 뭐 대구 수성구라든가 이제 그 세종 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로 묶여 있어서 큰 자금이 필요하다. 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고가주택 시장만 그러냐? 또 지금 비규제 지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그 좀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 끼고 산다 그러면 그래도 좀 수월하긴 하지만 비규제 지역도 사실 서울 지역 못지않게 가격 많이 올라간 지역도 있고요. 물론 강남이라든가 뭐 마영성 지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라든가 그 비율로 따졌을 때는 뭐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자, 하여튼 여러분들과 점점 자, 주택 가격은 높아졌고 자금 조달하는 건 힘들어졌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뉴스를 자, 일단 그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헤드라인이 그 집 자금 출처 기재 혼란. 그래서 신용대출도 못 쓴다니.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 출처 계획서에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자금,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하는데 자금 충당을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도 회수가 되고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TV 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초과 신용대출도 금지됐다. 그러니까 LTV 한도가 초과되면 신용대출도 금지가 된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받아서 충당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LTV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이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 부족하니까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꼭 체크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그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편법대출 적발 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9억 원 이상 DSR 규제도 확대 검토를 하겠다. 자, 그랬을 때 이제 DSR 제도가 이제 9억 원 이상 확대 검토까지 된다고 하니까 또 이제 9억 원 초과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이제 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부모 지원 때에는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특히 뭐 여자분들도 그렇겠지만 남자분들 그 전세라든가 장가 가면 뭐 주택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말도 있어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장가도 못 간다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누구나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옛날 시대와는 다르게 이게 지금 예, 증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여 신고. 또는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자금을 좀 빌려서 주택을 매입하는 데 썼다. 자, 그러면 차용증까지 이제 쓰셔야 되고, 이제 차용 계약서라든가 또는 이자 지급 내역서가 그 은행의 통장 거래 내역으로 좀 남겨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다섯 번째는 뭐냐면 또 집값 올려놓고 이제 대출도 막아버렸다. 지금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상당수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사례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올해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 씨가 서대문구에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혼부부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작성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3억 원 이상 넘어가는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셔야 되고 입주 계획서를 두 가지를 작성하셔야 되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이 초과되면 자금 증빙 제출 서류까지 이제 그 관계 기간에 이제 그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김 씨가 구입하려는 아파트는 매매가가 5억 원, 자,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그래서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잖아요. 자, 포함해서 이제 그 보유 예금 2억 원을 합쳐도 지금 1억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원 주택을 매입하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LTV가 40% 적용이 되면 2억 원까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2억이에요. 그럼 1억 원에 대한 부족한 차입금 지금 주변에 뭐 선배나 후배나 직장 동료라든가 또는 뭐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이 자금을 빌리는 방법 또는 이제 회사가 좋아가지고 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1억 원. 내 신용이 좋아요. 그 직장도 연봉도 괜찮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1억 원을 신용대출로 받을 계획이었는데 주위에서 신용대출은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저희 그 부동산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자, 그거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해당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용대출 받고자 하는 은행 가셔서 뭐 상담을 받아봐라.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린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지금 그 서울의 주택가격 또는 경기도 수도권 모두가 이 주택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자금대출을 묶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그 부족한 자금을 어디서 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주거 안정에 있어서 조금 불안 요소도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꼭 이제 40%지만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가 또는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여러분들께서 그 대출을 해주는 기관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조금 알아보신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인터넷 쳐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제도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 주입, 주택구입 활용해도 되는지 자, 확실치가 않아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금융당국은 원칙상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래서 LTV를 초과하는 주택구입의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의 원칙상 자 이제 그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는 거는 그 허용하고 있지 않다. 중요한 거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토교통부도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그 신용대출 편법 활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실수요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TV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내 집 마련 어려워 신용대출이나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실수요자에게 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큰 난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 자금조달계획서 요거 여러분들께서 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런 말씀 한번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또 이제 특히 자금이 부족한 20대, 30대 자 신혼부부 특히 이제 30대, 40대 요즘에 결혼도 늦게 하잖아요. 저도 좀 늦게 했거든요. 자, 신혼부부의 경우 신용대출을 쓰지 않으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자금 출처 조사 때문에 자, 문제가 될까봐 고민이 많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돌파했다. 그런 기사들은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서울의 주택 가격 정말 비쌉니다. 근데 이제 투기 지역 LTV 40% 적용하면 5억 4천만 원 정도 자, 보유를 해야 그 신혼집을 서울에서는 마련할 수 있다. 뭐 이거는 9억 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고요. 뭐 9억 원 이하의 주택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실수요자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 어디라고요? 6억 원 전후의 그 주택 가격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서울 중위 가격을 놓고 지금 기사를 쓴 건데 일단 9억 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그 LTV 40% 그러면 3억 6천만 원 나오잖아요. 3억 6천. 그러면 이제 9억 원에서 3억 6천을 빼주게 되면 내 돈 얼마 필요해요? 5억 4천. 5억 4천 보유 자금이 있어야 신혼자금 그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제 대부분 젊은 실수요자들은 신용대출이나 자 부모님의 지원, 자 회사에서 나오는 임직원 대출 등 모두 받는 이른바 영끌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뭐 회사에서 나오는 임직원 대출 이거 뭐 회사가 튼튼하고 좋아야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부모님의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조금 살만하신 분들이 나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대출. 이제 이거는 연봉이라든가 신용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하여튼간, 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연끌대출해서, 매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금융당국은 원칙상 LTV를 벗어나서, 자, 주택구입 신용대출은 허용이 안 된다는 방침이고요. 만약에 이제 주택구입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LTV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금조달계획서 주요 쟁점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쟁점사항 규제 내용이고요. 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LTV 벗어나서 신용대출은 불가하고 자금출처 조사 시에 적발 시 기존 주담대까지 회수 조치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차입금, 증여, 그래서 이제 가족 간 차입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증빙 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세 납부. 자, 우리가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거든요. 자, 무상 증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신고를 하셔야 무상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고 10년마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증여 신고 그 무상 신고하셔야 되고 또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 세부담이 굉장히 증가가 되는데 일단 또 이제 요즘 같은 트렌드에서는 그 증여세 꼭 그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증여세 내고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원리금 납부네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이제 필요시에는 그 자금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 차용증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예, 은행 거래 내역.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의 이자를 지급하고, 예, 이제 내가 그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 거래 내역, 은행의 통장 거래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규정을 피해서 일선 창구에선 생활비 대출.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뭐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억 원까지 뭐 가능하다. 뭐 은행 가면은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그 자금 가지고 원래는 주택을 매입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생활비 대출 목적으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 법규를 우회하는 편법 신용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제 생활비 대출을 명목으로, 예, 이제 뭐, 편법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주담대 받기 수개월 전 미리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뒤 추후 계약금이나 잔금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 경우 주담대를 받는 은행과는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때문에 자, 금융당국이 이를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요,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 신설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반한 사후 조사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국토부는 향후 생활자금용으로 대출받아서 주택 마련에 쓴 사례가 적발되면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고 시정 조치한다라는 방침이다.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 대응반 담당자예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담당자는 그동안 개인 신용대출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편법 신용대출 문제도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면밀히 들여다봐 볼 예정이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부모님한테 지원금을 받아서 주택 구입 자금이 보탤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어떻게 적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자, 먼저 증여로 처리할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으면 증여세 납부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집값이 20대, 30대 주택담보대출만으로 어려울 정도로 오른 상황이어서 신용대출까지 규제하는 거는 뭐 일단 정부의 지나친 간섭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간 뭐 우리가 뭐 하라면 해야죠. 예, 거기에 맞춰서 또 살아야 되고요. 일단은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런 내용들 뉴스가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구입하실 때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 주요 쟁점 사항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용대출도 예, 지금은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LTV를 초과해서 받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 하여튼 요 내용들 제가 유튜브 내용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또 한번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예, 그리고 항상 이 자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좀 이익이 되는 내용들을 예,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꼭 구독하기, 좋아요,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